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MBC 보도를 악의적인 보도라고 했으니까 어떤 보도가 악의적인지는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기자 입장에서 라고 만약에 반박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이 가방에 5년 정도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MBC를 보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보도를 보면은 미국 방송할 때 자막에 대한 바이든요? 뭐 바이든 관련이라든지 또 배우자에 대해서 뭐 재연 고지를 하지 않고 대역을 썼다든지 그 이전에도 보면은 선거 때도 보면은 뭐 7시간 그 정확하지도 않는 것을 뭐 스트레이트 보도를 했다든지 또 이전에 MBC를 보면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거 거의 없었거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거 거의 없었거든요.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 거의 없었거든요. 이재명에 대한 부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대고 이 하는 것은 이거는 공영방송, 그냥 일반적인 방송으로서 제할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강력히 보고 있는 것이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통령실하고 MBC와의 충돌이 좀 점차 거세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도스태핑 잠정 중단을 했고요. 이런 MBC와의 여권과의 문제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농사와 관련된 여권의 약간 변화된 기류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성준 의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상임위가 과방이시잖아요. 과방입니다. 제가 뭐 5년째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MBC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아마 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소속 사관 상임위가 과방이시니까요. 일단 도어스태핑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중단한다. 재발 방지 방안 없인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네네. 귀에 꽂히는 단어가 불미스러운 사태. 네네.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 요 두 단어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어제 도스태핑 중단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실로서는 뭐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MBC 기자 한 것은 거의 사실 그 도스태핑이라는 것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뭐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 이제 시도를 해서 국민과 좀 소통을 더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뭐 팔짱을 끼지 않나 슬리퍼 차림을 하지 않나 뒤에서 대놓고 막 그냥 악의정이냐고 군사정권이냐고 가함을 지르지 않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위권인데 국격이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기자 수준이 과연 10위권이냐. MBC는 과연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서 재발 방지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도스태핑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의원님 사실 대통령의 도스태핑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좀 말실수도 좀 있었고 특히 초기에 네네네. 여권에서도 좀 걱정하는 움직임도 좀 있었고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용산으로 이전해서 상징과도 같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뭐 그것 때문에 용산에 이전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 어떤 새로운 그 브랜드라 할까 이런 관점에서는 서로 그 부합되는 내용이죠.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그거를 지금 임기 1년도 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기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이런 조치들이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재발 방지 방안이란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출입 기자에 대해서 뭐 출입 금지라든지 출입 정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MBC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럼 뭐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는 그렇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외국 사례도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데서도 대통령이나 수상이 여러 가지 어떤 출입 어떤 제한이라든지 풀 기자단 배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있었던 MBC 이모 기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네네. 예를 들면 슬리퍼를 신고 왔다. 네네.
그다음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질문하는 어떤 말투나 어투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다. 네. 이런 부분인 건데. 또 뭐 가시는데 뒤에다 대놓고 뭐 예. 무슨 군사 정권이냐고 난리쳤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 네네.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MBC 보도를 악의적인 보도라고 했으니까 어떤 보도가 악의적인지는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기자 입장에서라고 만약에 반박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이 가방에 5년 정도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MBC를 보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뭐 최근에 있었던 보도를 보면은 미국 방송할 때 자막에 대한 바이든요? 뭐, 예, 바이든 관련이라든지 또 배우자에 대해서 뭐 재연 고지를 하지 않고 대역을 썼다든지 예. 그 이전에도 보면은 선거 때도 보면은 뭐 7시간 그 정확하지도 않는 것을 뭐 스트레이트 보도를 스트레이트? 했다든지 또 이전에 MBC를 보면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거 거의 없었거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거 거의 없었거든요. 네.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 거의 없었거든요. 이재명에 대한 부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대고 이 하는 것은 이거는 공영방송, 그냥 일반적인 방송으로서 제할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강력히 보고 있는 것이죠. MBC하고 야권에서는 좀 MBC에 대한 저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던데. 그 부분 언론 자유 탄압과 네. 정말 정상적인 지금 공정한 보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편파 불공정 네. 보도를 해놓고는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거는 이율배반이죠. 자기들이 제대로 하고 나서 예. 언론 탄압이다, 언론 자유를 달라, 뭐 표현의 자유를 달라 이것은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 방송치고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가는 방송 없습니다. 참고로 말 놓은 김에 예. 뭐 하나 말 더 놓은 김에. 이야기를 하면은 MBC 자체의 어떤 조직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다. 조직이요? 조직 내부 자체가 조직? 예. 예를 들어서 MBC의 그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장 뭐 이런 간부들 전부 보면은 전부가 민노총 출신의 그 본부 노조 출신들입니다. 언론 노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예. 언론 노조. 그리고 그 취재본부 또 보도본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네. 또 그게 곁들여서 기자라든지 PB라든지 작가들 부분까지도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의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 또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는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수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고치겠다.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박성준 의원 모시고 이제 MBC와 관련된 얘기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좀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네네네. 질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MBC 보도가 좀 공정하고 네네. 좀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 MBC 내부에 지금 구성진 MBC 내부 기자들이라든지 많은 구성원들은 MBC도 이제 공정한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서로 비판적인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3노조 목소리도 말씀하시는 거죠? 제3노조 아닌 그 본부 노조 내에서도 그래요? 상당 부분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또 제가 만난 기자들 상당 부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간부진 지금 현재의 진용진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MBC의 어떤 DNA, 조직의 어떤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다공영 일민영 체제입니다. 공영방송이 예를 들어서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ETV, TBS 전부 공영입니다. 그리고 일민영은 넓게 보면 공영, 중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일민영은 SBS 정도고요. 그런데 좋은 방송이에요, SBS. 예, 세계 각국은 일공영 다민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다민영입니다. 전부가. 일본 NHK 하나, 영국 하나고 BBC 하나 나머지는 이렇게. 빈영입니다. 예.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1공영, 2공영 다민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MBC 지분 매각해서 민영화. 그런 이거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YTN도? 그렇게 돼야 돼요. YTN은 뭐 공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얘기 나왔고요. 이미 나왔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일부에서는 그 일부 재벌에서라든지 그 오나의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전부 민영회사인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일부 오너가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호는 일부 있겠지만은 국가 전체를 놓고 보수냐 진보냐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여권에서는 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MBC를 민영화시켜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공감 형성돼 있다. 그리고 또 언론학을 공부하고 방송학을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시기는 언제일지는 모른다. 네. 예. 그럼 궁극적으로 그럼 당장은요? 당장은 근데 앞서 말씀하신 뭐 경영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억지로 어이 사장 바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MBC 같은 경우는 사장이 내년 3월이면 바뀔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또 그 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우리도 우리 뭐 국민의힘에 친국민의힘 인사로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정말 아니다? 중립적인 인사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좀 중립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요거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네네. 어제 도어 스탬핑 중단한 다음에 네네.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끼리 요 얘기 좀 나눠보셨습니까? 어떤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든지.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는 네. 이미 그 언론에서 많이 공개됐고 언론의 밑에 자막이라든지 밑에 그 네티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내 의견을 보면은 그 상당수 의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도 충분히 그 고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재발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마 대통령실의 확고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당의 여기에 대한 입장은 아직은 없으신 거고요.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으로 의견이 전달됐죠.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원래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장으로는 보도가 돼 있었는데 네네. 앞서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고 난 뒤에 조금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좀 보도들도 있거든요.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요 얘기. 어제 이제 위원총회에서 예.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런 나왔고 원래 이제 뭐 그 어떤 방식이 바뀌었거나 그 내용이 바뀐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수사가 먼저다. 수사가 지금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기존적으로 국정조사 해봤자 큰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결과가 미흡했을 때 하는 2차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본이 이제 나서서 뭐 용산경찰서라든지 용산구청이라든지 뭐 또 소방서라든지 기타 위의 상업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나서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수사가 먼저다. 맡겨놓자. 예. 그런 이야기였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은 우선 그 문재인 정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문재인 정부 우리가 20여 건, 20여 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20여 건 했습니다. 뭘 예, 하셨었어요? 옛날에 그 대북 원전에 대해서 뭐 지원 건설하겠다. 그것도 국정조사 요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재수 부산 전 경제부시장 이 청와대에서 지시로서 여러 가지 감찰 의혹이 중단된데 그런 것도 했고요. 네. 가장 최근에서는 대장동 의혹 네. 이것도 국정조사 요구했습니다. 20건이 넘었습니다. 네. 한 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안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은 한 건도 받아주지 않고 우리 윤석열 정부 떼자마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겁니다. 여당이 반대해서 한 국정조사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합의를 했다고 하죠. 예, 우격 단임으로 자기들끼리 나가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예산을 내년 예산이 있는데 예산 통과도 안 되고 네. 우리가 낸 법안이 90여 건 있는데 한 건도 지금 통과 안 됐습니다. 네.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당의 형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를 그 지렛대를 가지고 추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제 그 정말 마지막 수단 마지막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뭐 예산을 통과시키고 네. 또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변한 거 맞는 거네요, 기류가? 약간의 기류 변화는 있는데 내부에서는 아직도 네. 상당수 의원들은 네. 국정조사는 아직은 아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누군가 네. 뭔 의원 한번 이런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는 국정조사 요구해서 당시 여당은 민주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의원 수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데 속절없이 당하느니 차라리 뭔가 거기 이제 협의체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위원들 몇 명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국정조사 요 계획서 보면은 뭐 대통령실, 법무부, 뭐 대검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는데 그래서 몇 개 뺄 거 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을 어떤 의원이 하나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선 뭐 합리적인 대안으로 본다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어느 정도 들어갈 의향이 있다면은 네. 방금 방식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싸우는 방식이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야당은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한 번도 국정조사를 응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국정조사 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가하지 않고 힘 빼기 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이 항상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내부로 좀 더 비교 검토해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어제 그럼 의원총회에서 결론은 안 난 건가요? 결론은 대략적으로 원내대표단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산 끝나고 나서 네. 수사 결과를 보고 네. 판단하자 이렇게 결론해나더라고요. 그럼 주호영 대표한테 좀 일임한 형태가 되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4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좀 짚어보죠. 이재명 네네. 민주당 대표에 관련된 건데, 뭐, 대장동 이슈입니다. 이게 뭐 사실 서초동 이슈인데, 뭐, 여의도에도 뜨거운 이슈라서. 어제 이제 대장동 일당 중에 한 사람의 남욱 변호사가 네네. 법정에 출석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나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다. 예. 라고 이제 전제를 깔긴 했지만 어쨌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일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실? 시장실. 예. 시장실의 것이. 예, 시장실. 이재명 시장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뭐 4억이니 뭐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선거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예상하고 있었고, 그게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양파 까듯이 밝혀지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고요. 어제 이제 충격적인 것은 우리도 사실 충분히 저도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장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민영개발을 공영개발을 바꾼 것도 시장 사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요. 서초구에서는 그런가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상. 두 번째는 공영개발에서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승인하는 것도 시장 사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몇 천억씩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도 시장 사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은 이재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드러난 것은 그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어제 충격적인 내용은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그게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정도 되는 게 시장실의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일부 드러났다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도 김용 부원장 그 양반한테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뭐 8억 4천, 뭐 4억만 어제 나왔지만은 그 이전까지 하면 8억 4천 7백 정도 전달했다 뭐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정 실장한테도 1억 4천만 원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양파 까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언과 증거가 저는 이미 확보됐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예전에 이렇게 진술 안 했는데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서 당선되고 지금 검찰 수사팀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수사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재명 대표 탄압하려고 남욱 변호사라고 딜해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진술 저렇게 허위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남욱 변호사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기도 공범입니다. 공범.
자기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했다면 네. 자기도 공범입니다. 자기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자기 걸 자기가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네. 대표가 네. 대선에 승리했다면 네. 자기가 5년은 더 그 하기 위해서 네. 불진을 안 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진실에 팩트에 가깝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게 팩트에 가깝다. 팩트에 가깝다.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가 이겼다면 네. 그거는 진실을 숨기는 거죠. 오히려? 왜? 권력을 잡았으니까. 오히려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취지인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컸었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아니면 자기가 다 덮어쓸 수밖에 없고 예. 왜?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도 예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충분한 걸 가지고 추궁을 하기 때문에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 모시고 도스태핑 중단에 관한 것들, MBC에 관한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국민의 입장, 이재명 대표에 관한 대장동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MBC와의 어떤 문제가 더 커지거나 네네.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예.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도록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셨습니다.